목표 설정부터 달성할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게 만들어 주고요. 와, 그런 방법이 또 있겠네요. 그게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라인이 아니고 이게 라인이죠. 그때는 코드가 잘 맞지 않아요. 아, 망했다. 아. 그럼 2위로 넘어가 볼게요. 2위는 능력이나 업무 성과보다 주관적인 느낌을 우선 평가하는 상사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느낌 도대체 뭔가요? 아, 나 좀 그래. 네. 회사 연애하러 와? 뭐 케미를 챙겨.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케미가 필요 없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럼요. 자, 그럼 1위 바로 넘어가 볼게요. 1위는 자기 라인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상사. 이게 1위였습니다. 여기서 저기 좀 주안점을 가져야 될 단어는 급이라는 단어네요. 오, 그래요? 네, 네. 왜 거기가 포인트가 되나요? 뭐 급급하다는 건 그만큼 모든 일을 다 챙겨 제쳐놓고 그것만 막 챙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걸 챙기는 거에만 매몰되어서 실제적으로 보여야 될 성과의 지표라든지 목표량에 도달하는 정도를 간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점점 이제 평가 방식이 나아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사례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섯 물론 가지가. 뭐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3개밖에 아직 거치지 못해봐서 네. 아직 부족하시네요. 충분히 다녀보신 이제 실장님께서 뭘? 충분히 다녀보신 실장님께서 예.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면.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기 라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꼭 챙긴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 봐요. 옆에 주변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 뭐냐면 목표 설정부터 달성할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게 만들어 주고요. 와, 그런 방법이 또 있겠네요. 그게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라인이 아니고 이게 라인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이 라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쭉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갔을 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결과로 그렇게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챙기는 상사가 최악의 상사다. 암만 일을 잘해도 처음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그런 상사 아니시죠? 저는 그냥 연말에 저희는 월 평가를 하고 다면 평가를 하고 사실 평가를 하고 예.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절대 반지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슈피게 코리아에 다니시기 때문에. 코리아에 다니기 예.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일절 뭐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난 좀 낯설어요. 그런 케이스들 진짜. 사실은 이게 인사평가 제도 내에 네. 이런 약간 부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도는 게 네네네. 인사팀으로서 저희가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되게 기분 나빠. 나는 진짜. 그냥 저희가 제도 그렇겠네요. 설계하고 저희가 운영하잖아요. 우리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사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하기 전에 평가자 교육도 진행하고 평가할 때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해선 안 되는 되는 거, 그리고 또 평가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하는 노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부당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걸 조금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상사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선뜻 잘 모르겠고 네네. 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하나 더 물어보려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 평가도 어쨌든 평가기 때문에 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성과가 물론 드러나겠지만 성과가 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일을 좀 티를 좀 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극혐이네요, 진짜. 나는 예. 티 내면서. 죄송합니다. 티를 낸다는 게 네.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끊임없이 받아오면서 처리를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티가 아니야.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런 잘하는 거랑 네. 일부러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요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걸 네. 이렇게 불려가지고 엄청 하는 것이냥 그렇죠. 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뭐하고 하는 거 일하는 척하는 거 이런 건 진짜 극혐인 것 같아요. 일하는 척하는 거랑 일 잘하는 거랑 명백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결과가 성과에 대한 결과가 같으면 내가 티를 내고 안 내고 어쨌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일을 이만큼 똑같이 둘이 이만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 일도 하고 일도 하고 일도 했어. 근데 결과가 이거야. 이 사람 되게 조용히 했는데 결과가 이거.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똑같은 성과를 낸 거예요. 뭐 과정상의 평가나 이런 거는 진행이 안 근데 돼요. 사실 성과 관리가 이제 음. 과정상의 관리가 있지만 평가는 결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근데 저희는 조금 제가 있었던 회사들은 조금 냉정하게 결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티를 낸다는 의미는 네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될 건데 네.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똑같고 이런 거는 그렇게 드물죠. 일을 해 나가면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죠. 운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티를 낸다는 건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네. 안 했어. 근데 네. 이제 얻어맞는 경우가 근데 좀 됐어. 오. 또 결과는 똑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근데 자기는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되게 어렵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일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티를 낸다는 의미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결과를 내기 전 내면서 티를 내는 사람 말고 결과를 내고 나서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도 무슨 대외 시상을 위해서 가족 친화 경영하는 회사다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결과를 내는데 결과를 낸 사람이 있고 그걸 계속 팔로우하고 심사위원이 왔을 때 정말 챙기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다 브리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내고 그냥 끝인 사람이 있어요. 일의 결과는 선정되는 게 다 동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걸 옆에서 얘기를 안 하면 결과는 똑같죠. 리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보면. 예. 근데 한 사람은 뭐 팀장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힘들었는데 막 이렇게 한다. 내 얘기랑은 좀 달라요.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서. 라고 하는 것을 티를 내는 게 진짜 수고가 많았고 난 그냥 되는 줄 알았어. 모르니까 제가 제출을 안 해봤으니까. 네네. 그런 거를 좀 티를 내서 일한다. 오히려 그런 역으로 리더가 곰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야, 너 티 좀 내면서 일해라. 라고 말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선순환이고 좋은 결과죠.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뭐 티내기라고 표현하면 티내기고 포장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여기서 티내라는 거는 같이 가만히 있지 말라는 네? 얘기야. 예. 그 얘기야. 그 얘기.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에 추구하는 어떤 리더십 또는 리더에게 바라는 어떤 역할, 그게 이제 구성원이 바라는 게 아니라 조직의 차원에서 리더한테 바라는 역할 자체도 그러한 세세한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운영 포인트들, 그럼요. 누가 얼마만큼 일을 어떻게 잘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거를 파악하는 것 역시 요즘 네. 시대의 리더가 가져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게 또 요즘 나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건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10명 중에 3명이 인사고과 인사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성과를 부풀려 본 적이 있다. 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들이 쓴 거겠지. 그렇겠죠. 몇 명 중에 저는 이렇게 부풀려 봤어요 라고 쓴 걸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풀리기를 어느 단계에서 하냐면 아마 자기평가 단계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자기평가 자기 단계. 코멘트. 자기는 다 어드밴스드래. 에이. 아, 그건 그냥 기계적으로 누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가 누구에게 평가받는다고 해서 자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자신 그럼요. 있다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객관적이 아니지. 팀장의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거기까지 지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이 당연히. 본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의 결과를 그러니까 성과의 결과를 부풀릴 수는 없고 네, 그냥 그 코멘트 작성할 때 내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이것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쓸 수 있겠죠. 근데 그쵸,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어떤 과정을 썼어도 예.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성과에 대한 결과를 측정 기준을 이미 작성을 해놨고 그리고 점수가 정확하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래도 조금 부풀려서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올려볼까는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애초에 성과 부풀리기라는 말이 왜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예. 말씀하신 거는 측정 뭐 지표 만들고 하는 건 다 정량평가인데 정량평가.
인사 지표에서 정량 평가를 제가 거의 못 만들어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예를 같은데요. 들어 채용해서 예. 100명 뽑기 하면 100명 뽑는 거 쉬워 뽑아 제끼면 되거든. 근데 그게 잘 뽑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그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뒤에 성과를 잘 내는가에 따른 게 진짜 평가인 거지. 그러니까 인사 지표에서는 정량 평가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정성 평가에 내가 한 노력을 쓰는데 팩트 위주의 한 것만 쓸 거냐? 그걸 좀 더 스토리를 만들어서 쓸 거냐가 성과 부풀리기라고 표현해서 그 30% 분들이 얘기한 게 전 좀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쓸 때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라고 쓰지. 아 예. 진짜 한 것만 나 안 했는데 안 쓸래요. 아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제출 공란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불려간다 팀장한테 미쳤냐고. 개기는 거죠. 고등학교 때 머리 삭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삭발했는데요. 머리 길다 그러면 밀어버리잖아요. 아. 그럼 너 안 반항하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아 저는 다 밀라고 해가지고 밀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정성평가 부풀리기라고 하는 그래 거예요. 정성평가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로. 네. 지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사평가를 위해서 그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내내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총 5가지를 뽑아봤는데 또 네, 5가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1년 동안 내내 하는 거? 네, 1년 동안 내내. 일? 일이요? 자기 연기파야, 개발 연기파. 위한 뭐 그런 거. 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팀장 생일 챙기기. 그런 느낌이에요. 습관 같은 것들. 팀장 생일 챙기기. 과연 있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되게 당황스럽네. 이렇게 놀래시는 거. 그러니까요. 기본으로 하는 건데. 예. 캘린더에 다 이렇게. 아니 부모님 생일 챙기는 것처럼 팀장 생일 챙기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팀장님이 부모님 수준일까요?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와이프가 계시고 회사에는 팀장님이 계시는 거죠. 오,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런 거 챙기는 거는. 예전에는 저희 그 선배님들은 그 팀장님 이사한 날 이삿짐 휴가 내서 이삿짐도 날리고 그랬어요. 때가 그게 달라졌- 굉장히 안 좋은 행정은 그런 됐죠. 것들로 지금은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죠. 아, 예. 그랬다. 그때는 맞고 뭐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거 막 팀장이 무슨 얘기 하면은 귀 쫑긋하고 리액션 해주고서 잘 들어주고 이런 거? 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회식에 엄청 잘 따라가고 뭐 다음날 컨디션 챙겨주고 그거 당신 여기서 배운 거잖아. 여기서 들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실장님의 의견으로 과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5위부터 알려드릴게요. 어허. 5번째 5위가 상사와 인사평가 부서에 잘 보이기라고 합니다. 뭘 잘못? 인사평가 부서에 잘 보이기. 세 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되게 쓸데없는 되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미친 사람이지. 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평가 부서에 잘 보인다는 의미.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네. 그 평가 조정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다 리스트업을 해놓고 누가 잘했는지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거를 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좀 잘 보이고 싶다. 그 평가 부서라는 게 꼭 인사팀이 아니더라도 근데 진짜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평가 부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게 진짜 그냥 인사부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인사팀을 얘기하는 거라면 자, 그 다음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4위 그 다음 거 회사 규정 잘 지키기랍니다. 무슨 규정을 잘 지켜야 이렇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하필 그때 시즌에 근태를 가지고 내가 챌린지를 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전날 회식 때문에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못 왔다든지 이런 뭐 극단적인 사례를 그럴 수 말씀을 있죠.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사고가 그 평가 시즌이라든지 그건 뭐 평가 시즌이 아니라서 상관없겠지만 1년 내내라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직장인으로서 또는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좀 사회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근태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되게 사소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태 얼마나 사소해요. 예, 예. 네, 얼마나 사소한데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디서는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고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장소 이렇게 꼭 정해져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복장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좀 아무래도 좀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또 회사의 특성상 이제 금연을 이제 권장하는 어떤 기조를. 그런 회사도 있죠. 회사인 예. 경우에 이제 임원들도 안 피는데
어디서 피다가 걸린다든지 오. 눈에 띈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 이수입니다. 그럼 뭐 대학원 말고도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러면은 좀 그게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건 없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성과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제 어떤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그 PDP라고 자기개발 계획 같은 것도 또 수립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도움, 회사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이제 어떤 게 필요하고 또 회사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매니저가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설계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걸로 본다면 이제 업무를 필요한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그걸 이수했다고 성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그렇죠. 이수해서 그 결과로 성과를 잘 냈을 때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이제 그때 평가가 잘 되겠죠. 뭐 성과 플러스 평가가. 알파가 될 수도 있는. 아니, 그 성과가 잘 나오니까. 아. 그걸 이수해서 내가 스킬을 배워서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를 뭐 효율성 높였다던가 이렇게 네. 되면 이제 그게 성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단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자격증을 승진에 걸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데도. 네. 보통 어떤 자격증들이 걸리나요? 그 물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네. 관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허들로 걸어놓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수하지 못하면 그 다음 승진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아. 이런 것들을 걸어놓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승진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런 되는 거죠. 거예요. 예. 그렇군요.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네네.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는 거고 불안감의 표현이다. 자기가 이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스펙 쌓기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직장인 분들이 교육이라도 이수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고 일은 잘 못하더라도 대학원이라도 가서 그거라도 한 줄 이제 하고 싶다. 논문도 쓰지 않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다. 뭐 이렇게 볼수 어찌됐든 있지 않을까. 직접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연관관계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거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조기 출근, 늦은 퇴근, 회식 참여 등 적극적인 모습 보이기가 2위였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쵸? 이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그래 왔던 일들이 많았더라. 그걸 왜 시즌에만 하냐는 거죠. 항시 아,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식에. 관계 같은 남자. 근데 이 전까지 그런 일들이 많았다.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거 잘못했다가는 그렇죠. 회사 내에서 근로시간 관리를 이제 매니저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주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늦게까지 일하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 그랬다가는 진짜 줄줄이 어디 간다. 아. 생산성이라는 게 업무 시간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길면 생산 떨어지는 생산성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평가로 이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과거에 그런 조직 근데 진짜 많았어요, 근데. 네. 그렇죠. 불 끄고 가는 사람에 네네네. 대한 어떤 그 신뢰라든지 엉덩이 무거운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네. 부정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저희 그 전 매니저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서 해야 되는 일은 딱 업무 시간 내에서만 끝낼 수 있게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이런 얘기 항상.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죠. 주어진 그렇게 시간 그렇게 내에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매니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이제 보면은. 물리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는 그걸 이제 매니저들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걸 상황인 이제 거예요. 그 매니저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한 얼마만큼 시스테마틱하게 그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맞아. 업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업무를 하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고도화되고 갖춰져 있냐가 또 거기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다 그렇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일 동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쓰러워서 저녁 시간이 됐고 집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다 내일 해라. 저 내일부터 휴가인데요. 5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호. 근데 3일 동안 보고서는 안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일부터는 휴가야. 그럼
지금 시간은 퇴근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좋은 어렵네요.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3일 내에 하도록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3일 내에 해야 되는 되게. 거죠. 근데 못하니까 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시간 됐으니까 그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물리적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해요. 그걸 지금 이제 맞춰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시작했을 뿐이고. 알겠습니다. 뭐 이제부터 계속해서 더 좋아지겠죠. 그럼요. 네,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가 남았습니다. 대망의 1위. 도대체 뭐야? 인사평가 기간 전 그리고 막판까지 업무 성과 올리기라고 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성과를 끌어올리는 거죠. 막판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일을 하려면 연말에 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아하. 일을 몰아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규리 매니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기억을 못해요, 리더들이. 하도 일이 많아서. 아, 결과만 보는 거죠. 네. 와이프 생일조차 모르는데 네네. 뭘 했는지 1년 동안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일 경우.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또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연말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연말에 뭐 연기 대상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연말에. 연말 근처에 하는 맞아요. 하반기 네. 때 흥행한 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있죠. 네. 중요합니다.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이거? 이해가 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다들? 사는 세상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동감입니다. 아, 동감하시나요? 혹시 매니저님도? 아니 뭐 마지막까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오. 1위에서 드디어 거국적인 네. 합의가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와. 뿌듯하네요, 개인적으로. 일을 했으면 연말에 해라. 일을 하려면 연말에. 되게 억지로 웃는 거 알고 되게 억지로 막 치고 되게 억지로 공감하고 있어. 억지 아니시죠? 아니, 뭐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물론 그 예. 포인트는 다르지만 뭐 연말에만 반짝 일한다고 성과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 포인트는 다르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성과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 포인트를 네. 더 맞춰서. 네. 그러면 두 분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받았던 최고의 인사고과 그때 혹시 뭐 때문에 받았던 것 같다. 내가 요거를 잘했던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없으셨나요? 예전 첫 직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입사원이었고 인사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윗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성과를 좋은 성과를 가져가는 것 때문에 근데 이직을 하고 나서 꼼꼼하게 일하기보다는 스피디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평가를 되게 잘 주셨고 잘 보셨습니다. 코드가 팀장님하고 잘 맞았고 코드가 잘 맞았고. 예, 보고서를 잘 쓰고 원하는 걸 딱딱 맞춰 드리니까 그때 그 술자리에서 한 번은 저한테 본인하고 근무하는 동안은 최고의 평가를 미리 예정해 주셨었습니다. 오? 그 의미는 뭐냐면 예. 그런 평가를 고민하지 말고 일해라 그렇지. 라는 의미를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력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그 평점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왜냐하면 새로 적응하는 조직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 솔직히 말하면 그 업무의 스타일, 그러니까 뭐 선보고 후처치라든지 아, 예. 일단 이제 스피디하게 일을 전개해 나가고 그 추진력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직책자였던 그 스타일이었고 원하는 바였던 것 같아요. 임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딱 네. 맞으니까 당연히 좋은 성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단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는 게 쉽진 않거든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잘 해주셨고 최고 낮은 평가도 받아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코드가 잘 맞지 않았던 아 근데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맞지 않아도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많이 그런 부분 맞췄죠. 아닌가요?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할 정도로 그 많이 정도예요? 맞췄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삐끗했나요, 결정적으로? 정말 일도 없이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걸 나가라고 해외 출장을 만들라고까지 했었고 아, 그 직책자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었는데 결론은 이제는 못 나가겠다고 해서 그분만 이렇게 보내드린 적도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가 일하고는 많이 상관없이 그렇게도 이제 받아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이제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숙명이죠. 운명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평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회사 생활을 어떻게 보면 영속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 문어? 내에서. 예.
그렇기 요새는 때문에 언어도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부에서 성장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제 사람한테 평가를 잘 받아야 되지만 나오면 그 평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경쟁력 측면에서는 내부에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만 해서 평가받으면 내 성장은 없다는 거죠. 다른 데로 갔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은 명심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 많이 했어. 법이 표정이 지금 제가 봤던 최악으로 예, 찡그려진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때 고통스러워. 평가를 받은 걸 생각하면 정말 좀 답답하네요. 고생들은 다 해놓고. 알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또 있으셨군요.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서베이 했을 때 예.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점수 좀 높여보자고 인사팀에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잘 나왔을 때 그 잘 나온 결과를 보고 진짜 됐다 막 이렇게 이거 하나 정말 잘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의도를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피드백 직원들한테 오는 피드백이나 결과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그럴 수 아는 있죠. 거죠. 예, 예. 망했다. 이거는 내가 지금에서 뭘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런 거지. 그런 게 있어요. 학부 생활할 때 중간고사 결과 나왔는데 깔았어. 이거는 기말고사 아무리 잘 봐도 안 돼. 어차피 이거. 재수강인 느낌. 안 네. 돼 이거 재수강 각이야. 예. 그 느낌 아니겠어? 근데 그 결과 하나하나 목표에 따른 이제 결과들이 딱 나왔을 때 올해는 망했다. 이런 거죠. 네. 보통 그런 느낌인가요? 평소에 이미 올해 이제 각이 좀 나온다고 할까요? 예. 그런 걸 다 알겠죠? 알죠. 내가 갖고 있는 4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포션들이 있을 거라고. 어느 거는 10%, 어느 거는 30%, 어떤 건 15%, 1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네네. 제일 큰 게 30%인데 그게 망했어. 아니 그러면은 뭐 끝났죠 사실상. 그럼 뭐 마음 편해요. 예. 포기하면 편하다.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놈의 인사고과가 정말 안 좋습니다. 4년째 최하위인데요. 이번에도 인사고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직하는 게 답일까요? 지난 1년간 인사고과 평가를 듣기 위해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병가 후 복귀를 하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이 가치관이 문제인 건가? 예전처럼 일해야 좋은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회사는 나오는 게 나을까요?